GV의 경우에 관객 질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GV도 있긴 해요. 그걸 원하시나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네. 그래서 혹시 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이따가 많은 횟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질문 기회를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니까, 행사 이름이 관객과의 대화니까 관객 여러분과 대화를 그래도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 질문들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유약한 진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다면 저로서는 큰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원래 영화라는 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 상영 시간, 영화를 보고 있는 달뜬 시간이 끝난 뒤에도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영화에 대한 사랑 아닐까 싶어서 이 상영 이후에 진행되는 이 GV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GV 함께 해주실 세 분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고고학 연출한 이완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일날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고고학에서 영실력 맡은 옥자연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 개봉한 날이고 첫 GV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처음이니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식을 연기한 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관객분 한 분이 나오시다가 저랑 마주쳤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니 저한테 오신 배우분 맞으시냐고. 맞다.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 봐갖고 가는 너무 죄송하다.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뭐 인식이랑 영실이랑 완전히 끝났고 성장하는 느낌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관객은 다시 집어넣으셔야지 그분께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면 어떡하나요? 자,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물이 되어서 같이 흘러보죠. 우리. 아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영화제에서 짧게 관객분들을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기자들을 만나서 뭐 기자간담회도 그렇고요.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셨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물론 뭐 개봉하고 첫 GV니까 사실 첫 GV라는 걸 제가 지금 알아서 지금 제가 긴장이 되거든요. 어쨌든 아마 관객분들과 직접 만난다는 자리라서 긴장은 되겠지만 기자가 아닌 또 이 관객분들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 쫑긋 세우시고 궁금한 걸 질문 생각해 두시고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감독님께서 한 뭐 122번쯤 받을 질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아마 사전 정보가 없이 오신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사랑의 고고학은 어떻게 사랑의 고고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나요? 네. 저 매번 나오는 질문이어서 매번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유구선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구선이란 게 이제 발굴 현장에서 물론 이제 영실도 극 중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그 흙을 이렇게 긁다 보면은 시간대가 다른 그 흙 사이에 이제 색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이제 흰 선을 긋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구선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좀 단순하게는 어떤 과거의 어떤 연애 관계들의 어떤 그런 유구선들이 그어진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혹은 조금 더 넓게는 뭐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혹은 좀 더 넓게는 어떤 뭐 공동체나 사회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구선들을 한번 찾아서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단순한 표현으로는 그냥 우리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중첩시켜서 보고 싶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럼 2018년에 익산에 가신 경험에서 이 구상이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구상이 있었는데 고고학 발굴 현장을 본 것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데 좀 작용을 한 것인가요? 그냥 이제 전작 끝나고 개봉 작업이 끝나고 책상에 앉았을 때 제일 신경 쓰이던 것을 이제 그게 뭘까 들여다보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 또 마침 이제 익산에서 그런 발굴 현장을 보게 되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거를 재해석하게 된 것이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뭐 다른 지금 이맘때 여러 사람들이 겪는 것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일단 사랑의 고고학이라는 제목이 먼저고 그 뒤에 고고학자라는 직업은 오히려 그 뒤에 설정되었다는 인터뷰를 대신 전해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시나리오를 쓰신 분보다는 시나리오를 받아보신 분들의 첫 감상을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주신 시나리오를 보고 역시 122번쯤 답변하셨겠지만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시나리오 마지막 장을 딱 덮었을 때 들었던 느낌이랄까요? 이제 처음 받아서 읽어가면서 받았던 느낌은 정말 작은 소소한 일상 같은 것들이 소중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고, 점점 굉장히 단순히 글을 잘 썼다가 아니라 이 글이 있어서 참 고맙다, 고마운 글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남았던 가장 좀 뇌리에 박힌 문장은 사과하는구나 였고, 그냥 일독 후에 바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름도 고고학이 들어가지만 사람의 삶, 캐릭터 이런 것들을 층층이 정말 잘 쌓은 글이었고, 배우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훈 배우님은요? 네, 저는 그 감독님 전작도 봤었고 재밌게 봤는데 약간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아서 사랑의 고고학을 좀 마음을 잡고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느리게 읽거든요. 천천히 움직이는 분이군요. 한 4-5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만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읽은 편이거든요. 이제 읽으면서 영화 보면서 느끼셨던 그 감정들을 계속 느끼면서 저도 읽었고, 영실이가 이식한테 안 갔으면 좋겠고 너 이식은 왜 계속 그러는지 그 탓을 하면서 봤고,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영실이 좀 안쓰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식에 관해서는
저는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연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인식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좀 인물 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인식이 이제 보이는 행동들이 저는 저 포함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학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치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들, 연기로서나마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진짜 즐겁게 저는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보면서 어떤 캐릭터를 보고 좀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 아는 누군가였을 때, 그게 심지어 나였을 때, 그때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 어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수많은 특히 많은 남성분들은 누구나 아마 한때는 인식이었고, 제발 지금은 인식인 분은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누군가는 한때 인식이었을 수 있고 아직은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인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역시도 영화 보는 입장에서도 인식이라는 캐릭터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자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영실이라는 인물이, 왜냐면 예전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게 경이로운 소문이었나요? 내가 만약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사이다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최장물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영실을 연기하면서 혹시 힘드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일단 좋고 흥미로운 것과 별개로 그 안에 있는 영실이라는 인물을 내가 연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떠셨는지. 네, 아까 시나리오 얘기만 했네요. 네, 읽으면서 영실의 바로 파악되는 어떤 기본적인 특성과 굉장히 의외인 것 같은 특성이 같이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일단은 뭔가 사회가 규정한 뭐 시간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이유가 있고 자기에게 뭔가 흥미가 있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독립연구자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 혹은 프리랜서들이 갖고 있는 지점이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가지는 단단한 면이 되게 용기를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실의 그런 면들에 굉장히 매혹됐었고, 또 다른 반면으로 뭔가 의외의 말들을 할 때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뭐 처단하겠다라든지 뭔가 특이한 언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은 인식과의 관계였고, 사실 감정 혹은 뭐 영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막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 상황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뭐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지가 아예 다르지는 않은 거죠. 뭐 경이로운 소문에 악귀같이 색다르진 않은, 제가 알 수 있고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촬영할 때 어려웠던 거는 생각보다 인식이 얄미워서 영화에 드러나지 않는 인식의 좋은 면들을 많이 상상했다. 그게 식당 씬이 특히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식당 둘이 만나서 밥 먹을 때 숨어있던 내가 튀어나와서 그게 카메라에 잡혀서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때 그 기훈 배우를 보지 말고 연기하라는, 기훈 배우의 눈을 보지 말고 연기해도 된다는 팁을 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너무 초반부터 영실이 이제 버럭하게 되면은 약간 뭔가 이제 강한 영실이 여린 인식을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구도가 성립하지 않을까봐 약간의 어떤 조율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자연 배우님이 이제 초반에 이렇게 약간 그게 느껴져서 약간 그쵸, 테이크를 몇 번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은 이제 트라우마, 너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다라고 인식이 말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로 이제 나 때문이구나, 이것이 필요해서 있어야 뭔가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적인 상황도 성립을 하고 또 뭔가 지켜주는 구도도 뭔가 설명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부연을 하자면 좀 영실의 다짐이 중요하게 느껴져서 좀 특이한 컷이 있는데, 그 약간 사이드,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니까 너무 분노하셔서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다짐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어요. 빨리 정리할게요라는 다짐. 맞아요. 그 영실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냐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편견이나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이성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실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예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자,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나 그 순간에 열을 받았던 것 같고, 감독님이 지금 화나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화 안 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화 안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모니터 보니까 눈이 이글이글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좀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계획한 연기에 실패한 셈이고, 그렇지만 감독님이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한편, 내가 모르던 내가 있다. 그리고 배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보기 부끄러운 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 오프닝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오프닝을, 제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오프닝이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제목이 사랑의 고고학이고 결국은 영실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오프닝에서는 우도도 존재하지 않고 인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실이 혼자의 그 시간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오프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실이 부딪히는 어떤 사회의 모습들이 담겨 있고요. 나이가 많네라고 같은 어떤 한마디가 품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네라는 말 한마디로 튀어나왔지만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선택한 그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영실이가 부딪혔을 그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나이가 많네라는 대사 한마디에 담겨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지금의 오프닝에서 이렇게 관객에게 영실이를 소개하면서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지금의 그 이야기 시작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한테 이 작업하면서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는 어떤 혼자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고독 상태를 드러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냥 일상 행위들이 좀 의미 있게 느껴져서 그걸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앞에 이제 고고학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가령 등산복 입고 모텔에서 자고 하는 설명들 학생에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왠지 영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다는, 나중에 가면 가난과 환멸과 노동의 무가치함과 등등등이 있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건 좋아라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 고고학 그리고 고고학자라는 것에 혹시 감독님이 그런 동질감 같은 걸 혹시 느낀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로 현장 조사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복장이 비슷하더라고요. 영화인들이랑 고고학자들이랑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도 독립 영화인들, 아까 영화 감독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독립 영화 하시는 분들과 시켜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대사가 좀 다시 들렸어요. 그 고고학을 설명할 때 과거의 유물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사실 영화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사들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8시간 만에 사랑에 빠진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8이라는 숫자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설정한 숫자였을까요? 8이라는 숫자 자체는 의미로 설정한 것인데, 근데 이 8시간과 8년이라는 대비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긴 시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그런 배치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먼저 나왔어야 되는 질문이 뒤로 왔네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감독님 만나면서 그분께서 오디션이라는 건 그리고 캐스팅이라는 건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근데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 영화의 배역을 정하는 과정도 혹시 비슷했던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영실이라는 인물과 내가 만든 인식이라는 인물을 지금의 두 배우께서 연기하기까지의 과정이랄까요? 감독님께서 이 두 배우와 함께 작업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랄까요?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연 배우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배우님 사진은 이제 제가 과거에 연출부 활동을 할 때 그때 알게 된 분이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셨는데 처음 사진을 봤을 때 그냥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이유는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복잡함이 좋았고요. 어떤 표정에서의 복잡함, 그리고 제가 그때 막연하게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던 어떤 이미지가 사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네스바르다 영화 방랑자의 이제 주연 배우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배우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영화 속에서 뭔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냥 좋아서 사회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고 뭔가 계속 찾아서 걸어 다니는, 실제로 방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프린트해서 들고 있었는데 자연 배우님 사진 보게 되었을 때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이제 작품들, 단편이나 이제 독립 장편들 보면서 어떤 표현에 있어서
그냥 참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집이 또 인디 포럼에서 상영할 때 듣게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가감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좋게 느껴져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자연 배우님께는 예전 인터뷰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영화 속의 배역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연기의 정수가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못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기하기로 한 그 인물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인물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 그걸 느꼈을 때 그게 난 연기의 정수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실이라는 인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문득문득 영실이 아닌 자연인 자연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지나서 내가 영실을 좀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영실을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정확한 순간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반에 그 밥집 씬이 어렵기도 했고 제 안에서 싸웠던 것들이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고집 같은 거, 그게 오히려 제가 영실을 만나는 걸 방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 고집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게 그 밥집 씬을 통해서였고, 나한테 지금 이상한 고집이 있다. 근데 그 변형주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여자 캐릭터라는 게 반드시 훌륭하고 주체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비숙하거나 유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들인데 내가 지금 내 안에 뭔가가 그거를 막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냥 천천히 그런 것들이, 제 고집은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그랬고, 또 씬들을 확인하면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항상 옳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고 다만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내가 매료됐던 단단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씬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걸 이겨냈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실을 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봤던 어떤 면들을 제가 선택해서 사랑했는데, 이제 촬영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 항상 엄청 좋기만 해요. 좋기만 하다? 영실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저의 어떤 한 부분이 된 것 같고, 영실을 통해서 제가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훈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같은 질문입니다.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를 내가 이젠 얘를 좀 진짜 좀 알 것 같아. 근데 연기를 이식을 시작하고 연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완벽히 이 이식에 대해서 다 알고 끝나진 않았어요. 연기 이식을 좀 다가가기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다기보다 저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감독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감독님이 그리고 싶은 이식이 있을 테고,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연기를 못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행동해.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그 이해는 다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다,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 도움이 많이 컸어요. 그 유약함에 대한 것도 제 10년 동안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유약함, 인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그 사진들을 골라서 또 보내주셨었어요. 아, 나한테서 원하는 유약함이 이런 모습들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감독님의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은 어떻게 인식이란 캐릭터를 만들어내셨습니까? 네. 인식은 이제 전형적인 빌런은 피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전형적인 빌런이었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 영실이 매여 있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까치 소리 들리니 이런 장면, 그래도 낭만적인 그래도 어떤 따뜻할 수 있는 어떤 일면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도 넣었고, 또 영실이 버럭할 때 깨갱하는 잉크 소분한 거 하면서 내미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같이 가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냥 악한은 아닌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뭔가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 굉장히 그런 게 명확한데,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네, 많은 어떤 관계에서 물리적이진 않지만 어떤 다른 유형의 어떤 것들이 평범한 그냥 관계 맺는 중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경계들을 탐색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완전히 악으로 가지 않는 경계들. 저는 사실 인식 같은 사람들을 저만 많이 만난 건가요? 저는 이 영화가 가는 생명력은, 저는 어떤 영화의 톤 앤 매너에 따라서 어떤 영화에서는 세상에 없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 인물이 필요한 그런 장르의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현실에서 데려온 것 같은 인물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인물들이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데려온 듯한 느낌이 드는 인물들이었어요. 어딘가에 있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호미로 땅을 파고 있을 영실이가 실제로 익산의 밤에 있을 것 같고, 인식 같은 캐릭터가 어느 방에선가 지난번에 샀던 스피커를 다시 사고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러한 영화 속에 담겨있는 모습들이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이해는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이 영화의 큰 생명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나리오의 힘과 그리고 연출의 힘과 연기의 힘이 함께 잘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문득 생각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한 그런 그 깨갱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재밌었던 게,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영실을 붙들어 앉혀놓고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김창완의 초야라는 노래예요. 나중에 가사 찾아보세요. 그야말로 초야입니다. 초야. 첫날 밤. 그 선곡은 그 나가는 영실을 붙들어 앉혀두고 틀어주는 노래가 첫날 밤에라는 노래를 틀어주고 앉아있는 인식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그 선곡은 어떻게 나온 건지 어제 궁금했습니다. 산울림 노래를 원래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기서 등장할 때 참 우습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곡이 너무 인식스러워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요. 이건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촬영 관련해서 하나만 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처음에 둘이 만나서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날까요? 라고 인식이 말하는 장면이 유리문 건너편에 자연이 서 있고 거기에 인식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유리문의 활용이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인식의 모습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마치 인식이 자기를 만나러 나갔다가 자기를 만나러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컷이어서 이 컷은 어떻게 찍으셨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그 영화 촬영 중에 고마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 순간도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촬영 감독님 김지현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급하게 이제 급조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었는데 정전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적절히 찾아주셨고 마침 찍어보니까 그런 어떤 묘함이 연출이 되었었고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체가 그 장면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영화 보면서 인식은 영실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인식은 자기를 사랑하는 영실을 좋아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자기가 좋은 거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게 좋은 사람이고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보다가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상징적인 자기를 향해 뛰어갔다가 자기를 향해 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 컷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었고요. 관객 앞에서의 대화를 계속 듣고 계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뭐 하나 정도 받고 거기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여기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옥자연 언니 후배인데 배우 황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개봉일에 영화 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긴 영화를 잘 못 보는 편인데 3시간 동안 진짜 한 번도 신기하게도 지루할 틈이 없이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이 나오셔서 딱 첫 마디를 떼시는데 되게 이 영화가 감독님을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뭐 말투나 이런 게 되게 영실이랑 비슷해.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영화와 감독님이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게 인생의 호흡이 느린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느린 호흡으로 가는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힐링이 되고 그래서 전혀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있을 법한 캐릭터? 현실 어딘가에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었고 인식이 경우에는 되게 진상 남자친구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유약할수록 되게 트라우마도 잘 있고 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상대한테 막 덮어 씌우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배우분들이 보여주니까 약간 마음에 위안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부분에서 또 힐링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 궁금한 게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아까 옥자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이 되게 디테일하게 써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블로킹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계획돼서 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좋은 컷을 건져낸 게 더 많은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계획된 걸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세 분 중에 누구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 배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가 저 만든 사람을 닮았다는 거는 저는 좋은 얘기지 않나 싶은 게 그래도 그 어떤 고유함 차원에서 저는 대체로 제가 봤던 많은 영화들, 좋아했던 많은 영화들도 그 만든 사람을 닮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감사드리고요. 다른 어떤 어떤 감상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블로킹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네, 시나리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기도 했지만 일부 씬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상황이다라고 상황만 드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워낙 배우님 두 분이 리딩 때부터 이미 그 인물로 잘해주셔서 현장에서는 그냥 몇 테이크 가고 그 중에 그냥 킵들이 나오면 나중에 편집 때 선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기억하는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써있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배우가 뭐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현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대사들이나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기훈 배우님 보면서 어디가 커트 코베인을 닮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대사도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가요? 네,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기훈 배우님을 보고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커트 코베인 대사를요? 그거는 그냥 이제 기훈 배우님을 보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말하는 인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얼평이나 이런 몸평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네. 인식 배우님 처음 보고 어디가? 제가 그런 점에서 그 말을 했던 캐릭터의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대면해서 1대1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사에 나와 있는 그 서브 텍스트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화를 나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우리 영화 특성상 인식이라는 인물이 정말 현실성 있는, 현실적으로 비춰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집에서 찾아왔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하트 시그널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여자 나와서 연애하고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저희 영화에 나와 있는 뭐 의심, 집착,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기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고민, 현장까지 가기 전까지 고민은 많이 하되 현장 가서는 그 로켓 그 현장 분위기랑 그리고 상대 배우하고의 그 호흡, 그리고 현재 인식의 상태, 그 대사들은 이게 정말로 잘 정교하게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고민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좀 듣고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대사 내뱉고 필터링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짜증나게. 약간 좀 감추고 싶은 나를 들키는 것 같은 순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약간 배우로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들자면 이제 시사회나 영화제를 통해서 먼저 보신 분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 엄마가 준 반찬 꺼내는 거에서 냄새 맡는 것도 지문에 있어? 라고 했는데 그거는 없고, 인식이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만지작 하는데 그거 지문에 있어? 그런데 없고요.
이것도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만지 사건이 이게 있나? 없었는데 그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물품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어느 현장에서나.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 한 분한테 감독님한테 얘기 안 하고 휴지 하나만, 제가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결벽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휴지 하나만 갖다 달라고 해서 그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PD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았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번에도 한번 녹음실에서도 한번 또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텐트 씬 같은 경우는 그 익산에서 비 오는 텐트 있을 때는 감독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자유롭게 한 거였고, 그 학생들 앞에서 의자 끌고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눈물 글썽이는 거는 지문에 있었냐 그래서 그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되게 풀어주신 부분도 많고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콕 집어서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있냐 없냐라고 에솔더로 물어보시면. 그리고 그 휴지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끝내고 감독님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이렇게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흥미로운데요? 약간 이러시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또 바로 묻지를 못했어요. 또 그냥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잠깐 시간 남은 틈에 아까 그 흥미롭다는 게 뭐가 어떤 뜻이냐고. 이게 잘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또 한참 생각하시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 예상의 것이 나와서 그게 좋은 의미로 흥미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연 배우님도 다른 인터뷰에서 감독님의 그 독특한 말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통 나는 좋아요, 예 맞아요 라고 얘기할 텐데 나도 동의해요. 나는 식의 어법을 쓰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어법들이 이 영화의 어떤 독특한 대사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그래요. 동의하는 거야 폭력이었다고 여기도 동의가 나오고요. 네. 근데 또 그 인터뷰에서는 말 안 한 건데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너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이상한 말을 쓰니? 그랬더니 일상에서 뭐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단어를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시랑 너랑 좀 겹쳐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보통 비전문 배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플로리다 프로젝트 맡는 션 베이커 감독이 그 기자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꼭 정정을 해주거든요. 신인 배우라고. 세상에 전문 배우, 비전문 배우는 없다. 그냥 우리가 비전문 배우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냥 처음 연기를 하는 신인 배우일 뿐이라는 정정을 해줬던 게 기억나서 신인 배우로 부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꽤 인상적인 신인 배우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배우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일단 식당에 계신 분들, 네,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그분들의 좀 과장된 친절함이랄까? 네. 그 손님에 대한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예사분 중간에 그 깨진 토기 같은 거 맞추는 거 설명해 주시는 분도 왠지 배우 아닌 것 같은데 배우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연기를 잘하셔서 혹시 제가 눈치 못 챈 또 다른 신인 배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신인 배우들과의 연기는 그 연기와 연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는 신인 배우님들이 많이 등장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 관련해서는 정말 특히나 이제 여러 테이크가
여러 테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테이크 가면서 이제 잘 안 보이면은 바람 쐬고 오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아서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거는 시나리오에도 없던 대사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순간도 정말 고마웠고, 왜냐하면 그건 정말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대사로도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도 이제 그 인부 분들도 다 그런 경우였고, 또 옥계에서 이장님도 그렇고, 발측정, 네 맞아요, 발측정 해주셨던 분도 그렇고, 장례식장, 저희 스태프분들도 신인 배우로 많이 등장하셨어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자연 배우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 그 찾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스태프들 만나면 놀리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인돌이 없다는 대사를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대사를 안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고인돌이 당연히 있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래서 배우들이 당황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미 고인돌이 없다는 사실은 헌팅 때 파악이 돼서, 다만 이제 이 씬에서 굳이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배우들이 당황하는 게 영화에 그대로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표정들이 좀 살짝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우리가 뭐 오래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예. 되도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3개나 되는데요. 첫째는 일단 한번 하나를 해보시죠. 첫째는 인식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영화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출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둘째는 본가에 갔을 때 그 침대가 병원실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 궁금하고, 셋째는 이제 제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절대 험담하는 사람은 연을 끊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험담을 했던 그 분을 같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건 왜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인식이 처음 등장하는 첫 등장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인식 등장하는 순간부터 수상했다. 그 사진 그렇게 강압적으로 찍는 것부터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느낌이 쎄한 느낌이 딱 네. 오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있었다. 그거를 의도하신 건가? 그렇죠. 강압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저는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본가의 병실 침대는 이제 로케이션에 있던 것인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실제 영실도 한 40 전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처지 혹은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험담하는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면 아마 영실은 인식도 끊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해하려고 해보고 또 뭔가 끝까지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약간 영실의 특징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어간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왔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잡지를 같이 만든다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저희 연출팀에서 영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반대 의견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꿈처리 된 것이 이제 촬영 중에 이제 생겨난 것인데 저는 뭔가 잡지를 같이 만들고 하는 소위 지경까지 가는 것으로 처음에 썼었는데 이제 연출팀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꿈처리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봐서는 이것 또한 어쩌면 영실의 환상이었을지 모른다 싶어서 뭔가 이렇게도 끝까지 뭔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 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게 그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 배우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영실의 선택과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연기한 영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은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이 선택하신 꿈이라는 설정이 본인이 이해한 영실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처리한 방식이 아니면 영실이라면 정말 같이 잡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네, 영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그 녹음실에서 약간 인식이 추궁할 때부터 영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반찬도 줬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반찬도 줬는데 왜 그럴까? 반찬을 준 건 뭐고? 이 사람 나빠로 바로 가지 않잖아요. 이게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영실인 것 같고,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꿈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셨을 때 왜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연출팀에서 막 반대한다고, 영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꿈인 것도 영실답고 그런 꿈을 꾸는 것도 굉장히 영실다운데, 저는 실제에서도 효은과 뭐 화해 아닌 화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영실이라면? 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길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영화보다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쉬운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네. 없는 걸로. 질문을 받겠다는 약속 한 번 지키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처음 개봉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요. 제가 진행을 좀 더 잘하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GV 진행한 소감과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도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그 영화 프리 프로덕션 때 상암동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백회엠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월요일 7시에 윤세현 작가님 영화 그 소개를 들었던 기억이 났었어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훗날 고고학자들은 이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매체들을 볼 것 같은데 영화도 그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 내지 유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맘때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백캠에서 들으셨다고 해서 기억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억나는데 좋았어요라는 말이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기억만 났다고 하셔서. 좋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둘 다 저 감독님이 네. 좋다는 말을 제가 한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데 저는 아직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생각해봤어요. 이 영화는 과연 무슨 영화일까?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손절과 차단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나 손쉽게 손절한다라는 말을 쓰고 누군가를 차단하기가 쉬운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손절과 차단은 손절 차단이라는 선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손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관계들, 차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차단하지 못한 관계들 속에서 나의 인생은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는가가 평가를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손쉽게 손절과 차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면서 잘 되는 척하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실이 인식을 오빠에서 형으로 부르기까지의 8년이라는 시간을 이 영화 한 편이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시간인지는 아마 각자의 몫으로 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냥 인식이 되게 짜증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영신의 모습 속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맺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맺었던 어떤 관계들이 한 조각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조각을 발견했다면 그 조각을 잘 유물에 조각을 맞추듯이 그렇게 실제 내 삶과 이 영화의 조각을 맞춰보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 이 영화를 보신 시간과 오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영화 보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혹시 좋으셨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